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선의 중독과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 코너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대인의 고통, 중독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고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중독 무엇일까? 영어로는 addiction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집착하고 또 조절 불가능한 상태, 이러한 것들을 중독이라고 우리는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독이 주는 그 뉘앙스가 사람들에게는 좀 수치스럽고 부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치료 부분에서도 중독, 애딕션 이런 명칭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고요. 사용장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알코올 사용장애, 또 마약 사용장애, 그리고 그 도박 사용장애, 또 성도 있죠. 성장애. 무엇이든 간에 마약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이 마약은 불법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어떤 물질이나 행동에 있어서 사람들은 적절히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이것도 술도 중독, 남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렇게 그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도가 지나치면 우리 삶에 해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독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자신을 한번 진단해보고, 또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권고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떤 그 사용 장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컨트롤하기가 너무도 힘든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어떤 수준이고, 또 독이 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규명하기가 참 힘이 들죠. 사실 중독이라고 하는 이 내면 깊숙이 찾아든 심리적 모순은 사람들을, 그 모순에 쌓여있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의 심리를 가져다 주고, 왜냐하면 사용해야 되니까 그거를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자기 자신의 은폐와 또는 그 문제를 축소화시키거나 또 합리화하는 그런 자기 방어 기제가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독의 심리에 빠져 있지 않는 나머지 가족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중독의 심리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쉽게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독을 정말로 제때 적절히 치료하기라는 것은 너무도 힘이 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중독의 범위에 들어서서 너무 자기 통제불능의 그런 단계에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로 보통은 3가지 정도의 일반적인 어떤 그런 증상을 진단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그야말로 우리가 많이 듣는 강박관념이죠. 강박관념, obsession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늘 뇌리에서 그 행위나 또는 그 물질에 대한 욕구가 늘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사람마다, 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그 중독의 레벨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의 그 중독 수준, 또 중기 단계의 중독 수준,
또 후기 단계의 중독 수준, 또는 도저히 치료 불가능한 말기 단계의 중독 수준,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각각의 단계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증상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일반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물질이나 행위에 집착하는 그러한 증상이 있을 때 위험 신호로 우리는 규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조절 불가능한 그러한 수준입니다. 일단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만취가 되는, 또 쓰러질 때까지 사용하게 되는, 탈진될 때까지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증상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나 또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볼 수 있을 겁니다. 조절 불가능한 상태, 누가 말려도 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증상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행동을 하게 됐을 때 어김없이 부정적인 결과로 빠져드는 거죠. 신체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갖게 되거나 또는 금전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그 그런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두고 어떤 사용 장애 그리고 애딕션의 의존성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정도에 있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측정을 해서 그 정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중독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적절히 사용할 수 없는 이 술이나 또 여러 가지 행동에 있어서 하면은 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우리가 기질이라고 얘기를 쉽게 하죠. 저 사람은 중독성의 기질이 있다. 뭔가 한번 빠지면은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다. 그냥 대충 이렇게 그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경우에 어떤 기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사람의 그 유전자의 특질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타고난 기질, 집착하는 기질, 이런 경우에 중독행위나 물질에 쉽게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적절한 자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통해서, 또 그리고 사회성의 증진을 통해서 그 자기가 한번 빠져들면은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심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결단의 그런 자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알코올이나 어떤 마약의 의존성에 쉽게 빠져드는 사람들, 심리적으로 좀 허약하고 또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서 힘든 사람들은 이러한 그 약물이나 알코올에 의존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술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술이 사회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필수적인 조건이고, 많은 사람들이 술을 즐겨 마시는데,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은 내 사회생활에 심대한 그 영향을 받습니다라고 이렇게 그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면서 정말 조절 불가능하고 부정적인 그런 결과들이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술을 끊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그 베네핏이 훨씬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무엇이 나에게 전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결단인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약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해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에 급속도로 마약이 밀반입되고 있고, 마약은 이제 서구 사회에서나 통용되는 사용하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것으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코케인이라든가 헤로인, 그리고 메스, 한국에서는 이걸 필로폰 또는 뭐라고 그럴까요? 히로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종류의 그 불법 마약류가 있고, 또 최근에는 대마초 흡연들이 미국이나 이곳 미국에서는 뭐 만연돼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대마초는 미국에서도 불법입니다. 한 서너 개 주를 제외하고는요. 그 참 위험한 그런 지금 상황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많은 주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죠. 너무나도 그 사람들이 완강하게 대마초 흡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가들이 타협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런 대마초 흡연에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약 물질류를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까닭은 이 중독성이 너무도 빠르고 막강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람들이 이 사용을 하고 그 효과성에 접하게 되면은 자기 통제, 자기 컨트롤 능력을 급속도로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빠져나오기 힘든 정말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개인을 완전히 그 삶의 타락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물질들이기 때문에 정말 막강한 국가의 그 금지가 지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중독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통해서 또는 정보를 통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소리 없이 찾아들면서 남 모르는 고통으로 빠져들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치료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으로 인지행동 치료, CB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그 가치관의 변화, 또 그 사람의 좋아하는 그러한 기호를 생각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이성적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래서 술이나 마약을 금지하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기 강화 치료라고 해서 모티베이셔널 인터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현실적인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동기를 강화시켜주고 삶의 그 의욕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상담 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긍정적 심리의 강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인생에 한 번뿐인 이 삶을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물질이나 행위로 인해서 그 쾌락이 중심이 되는 삶에서 벗어나서 인생을 보다 풍요롭고 포괄적으로 살 수 있는 전인격적인 삶으로 나를 발전시켜주는 그런 깨달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술이나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행동이 적절하지 못할 때, 통제 불가능할 때,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 인해서 내 삶을 바꿔줘야 되겠다, 변화돼야 되겠다, 뭔가 내 내면을 긍정적으로 강화시켜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의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땠습니까? 중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함께 훑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이태선의 중독과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제가 그 상담을 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임상적인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생생하게 중독과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